이상한 점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감을 주는 명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도 않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월요일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아침 루틴이나 기분을 끌어올려줄 음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어떤 불평도, 변명도, 자기 자신과의 타협도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끝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 영상을 보며 억지로 열정을 끌어올리려 애쓸 때 이들은 이미 훈련하고 공부하고 창조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무한히 더 강력한 무언가에 대해 말합니다. 10세기 일본 헤이안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과 전설적인 인물을 가르는 하나의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를 구현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강력한 전사들이긴 했지만요. 이것은 지능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장 지혜로운 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했음에도 말입니다. 이 개념은 온몸의 모든 세포가 이제 그만 멈추라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도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면의 혼, 즉 야마토 다마시라고 불리던 정신을 의미했습니다. 이 원칙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전사들을 만들어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장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난 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개념은 잔혹하게 납치되어 극단적인 군국주의 선전과 맹목적인 민족주의라는 어두운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원래의 의미를 타락시켜 끔찍한 만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의 본질은 전쟁이나 제국 혹은 국가적 우월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파괴적일 만큼 단순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의무를, 기분보다 정체성을,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래된 개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당신을 아는 것은 많지만 성취하는 것은 없는 사람에서 행동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전혀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흥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영상을 보거나 강력한 명언을 읽은 직후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입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것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키가이, 즉 당신의 존재 이유이자 행동의 목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첫 번째 유형의 동기부여인 흥분이 오히려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에게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한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존재와 목적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텅 빈 동기부여에 지쳐 진짜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한 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평생 계획만 하고 절대 실행하지 못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남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도 도움을 주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이 경험을 가진 분야의 조언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자. 시대는 950년 헤이안 시대입니다. 타타요시는 24살의 청년으로 이미 자신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병법서, 불교 경전,
손자의 전략서, 공자의 철학적 가르침까지 다른 젊은 귀족들이 벚꽃에 대한 시를 짓고 술에 취해 파티에서 시간을 낭비할 때 타타요시는 공부했습니다. 그는 군사 전략, 전투 진형, 전투 전술, 전쟁의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전사,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장군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뇌는 날카로웠고 기억력은 비상했습니다. 그는 고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할 수 있었고 수십 년 더 나이 든 학자들과 군사 이론을 논하며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타요시에게는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며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야. 오늘이야말로 마침내 검을 들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훈련할 거야. 오늘 내 육체의 한계를 시험해 볼 거야. 오늘은 무사 행세를 하는 학자를 벗어나 진짜 무사가 될 거야. 하지만 늘 무언가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눈에 아직 완전히 통달하지 못한 기술에 관한 새로운 두루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속삭입니다.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겠어?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하면 어떡하지? 이것 하나만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읽고 공부하고 필기하고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다. 내일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내일은 무조건 시작할 거야. 집안의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귀족들은 그의 등 뒤에서 비웃습니다. 책 속의 전사 타타요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당신을 죽일 수 있겠지만 검으로는 절대 찌르지 못할 거야. 그 진실은 어떤 칼날보다 더 깊게 그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군대 전체를 훈련시킬 만큼의 기술적 지식이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근육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도,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정신적 한계의 벽을 경험해 본 적도, 이론을 기술로 바꾸는 진짜 불편함과 마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방 영주의 군사 고문으로 일하던 엄격한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그를 보며 타타요시를 평생 괴롭힐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는 장군의 머리를 가졌지만 서기의 심장을 가졌구나. 행동이 없는 그 모든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너는 사내가 아니다. 살아있는 척하는 유령일 뿐이다. 그날 밤 타타요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천둥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 수년간의 공부, 그 수많은 책들, 그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약하고 주저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나친 고민으로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타타요시는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2장 숲속에서의 만남. 타타요시는 가문의 영지 근처 숲을 목적 없이 헤매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해는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명확한 해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책이 있는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머리를 식히기 위한 산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듬감 있고 반복적인 소리, 금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일관되고 끊임없으며 최면을 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작은 공터로 향했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흰머리를 단순하게 묶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오래된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팔을 가로지르는 하얀 선들, 어깨에 남은 톱니 모양의 자국. 그는 목검을 들고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배기, 똑같은 자세, 똑같은 호흡, 수백 번이나 말입니다. 타타요시는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힘이 든다는 표정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끊임없으며 가차없는 움직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규율의 모습이구나. 타타요시는 깨달았습니다. 흥분되지도 동기가 부여되지도 않은 상태. 그저 현재에 머물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남자가 마침내 멈췄을 때 타타요시는 긴장한 채 다가갔습니다. 스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존칭을 사용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규율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남자는 그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급 비단옷, 굳은 살 하나 없이 부드러운 손, 육체 노동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자세, 거절하겠다. 남자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타타요시의 목소리가 절박함에 갈라졌습니다. 저는 모든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손자병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진형, 전략, 위대한 장군들의 병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남자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기술을 알고 있다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됐군. 가서 직접 써먹어라. 그리고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타타요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양 있는 귀족이라는 그의 모든 자존심과 정체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탁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변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자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너는 포기할 것이다. 나는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모두가 포기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타타요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돌아서서 타타요시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그저 또 다른 감정일 뿐이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귀족이 스스로 그 진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남자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다. 이 자리에 네가 나타난다면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보마. 나타나지 않는다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타타요시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이라. 그는 마치 약속이란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시험. 그날 밤 타타요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남자의 엄격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포기할 것이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책 속의 전사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동트기 1시간 전에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을 듯 춥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몸을 떨며 첫 햇살이 나무에 닿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텅 비어있던 공터에 어느 순간 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타타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왔군.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라.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네가 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카이오라고 밝힌 남자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등을 편 채 팔을 뻗어 지면과 평행하게 목검을 쥐는 기본 기마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가 모든 것의 기초다. 카이오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버텨야 합니까? 타타요시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2분 후 타타요시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10분 후 그의 온몸의 세포가 당장 움직이라고, 허리를 펴라고, 이 미친 짓을 멈추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승님, 더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침묵. 카이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타타요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내 몸은 내 마음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15분. 타타요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근육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더는. 그만. 카이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타타요시는 앞으로 쓰러지며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헐떡였습니다.
다리의 경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이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해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격려를 원했을까요?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실망감이었습니다. 고작 15분,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느냐? 전투가 15분 만에 끝날 것 같으냐? 적들이 네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으냐? 타타요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카이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자격이 없다. 타타요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짐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훨씬 더 단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카이오가 새로운 흥미를 보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동기부여가 널 구원할 거라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너는 온몸이 쑤시고 지쳐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오겠습니다. 왜지?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타타요시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왜 그가 다시 와야 할까요? 전사가 되고 싶어서. 그것은 감정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감정입니다. 카이오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은 지나갑니다. 너는 모른다. 카이오가 관찰하듯 말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타타요시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왜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카이오가 멈춰서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너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의무. 타타요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너 자신에 대한, 그리고 네가 되기로 약속한 그 남자에 대한 의무다. 잘 들어라. 동기는 감정이다. 의무는 명령이다. 감정은 바람과 함께 변하지만 의무는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카이오가 한 걸음 내딛더니 다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부르는 단어가 있다. 야마토 다마시, 즉 내면의 불굴의 혼이다. 이것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4장, 이틀째, 그리고 첫 번째, 진짜 가르침. 다음 날 타타요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든 근육이 반항했지만 그는 카이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의무는 폭풍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카이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인정은 아니었지만 알아봄이었습니다. 돌아왔군. 그가 말했습니다.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너는 감정을 섞어 말했지만 오늘은 피로에 지친 채 말하는구나. 어느 쪽이 더 진실하냐? 타타요시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정확하다. 어제 너는 동기가 부여된 상태였다. 오늘 너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나는 사라지지만 다른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카이오는 어제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불굴의 혼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것 자체가 될 때까지 행하는 것이다. 네가 그 책들에서 공부했던 것에 대해 가르쳐 주마. 타타요시가 자세를 잡고 다리가 벌써부터 떨리기 시작할 때 카이오가 물었습니다. 네가 공부한 것이 무엇이냐? 전투 전략입니다. 타타요시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전술, 진형, 병법서들, 그것들이 널 전사로 만들어 주었느냐? 아닙니다. 왜지? 타타요시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타오르는 고통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은 맞다.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네가 책에서 얻은 지식은 가치가 있다. 병법서는 전략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친다. 하지만 옛말에 이르기를 지식은 얼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타타요시의 다리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세상의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더라도 전장에 나설 영혼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내면의 혼은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정신이다. 온몸이 멈추라고 외칠 때 널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타타요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20분, 어제보다 5분을 더 버텼습니다.
카이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전했군. 네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다. 네 몸은 사실 어제보다 더 약해진 상태다. 네가 발전한 이유는 고통이 적이 아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진짜 적은 주저함이다. 제5장 강물의 가르침. 사흘째 되던 날 타타요시는 동틀역에 도착했습니다. 카이오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네가 원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오너라. 그들은 근처의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살은 빠르고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공격적이고 무자비하게 흐르는 물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이오가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저 바위 위에서 전투 자세를 취하고 서 있을 것이다. 타타요시가 얼음장 같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입니까? 네가 이해할 때까지. 타타요시는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피부를 베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바위 위로 뛰어올랐고 미끄러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물보라가 그의 다리를 때렸습니다. 추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5분 후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5분 후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그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내 조상들은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다. 카이오가 물가에서 마주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전장에 서 있었다. 벌어진 상처를 안고 행군했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다. 그런데 너는 찬물조차 견디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왜입니까? 타타요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해야 합니까? 그것이 너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카이오의 목소리가 숲에 메아리 쳤습니다.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네가 전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선언은 의무를 요구한다. 타타요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강물의 물보라와 섞였습니다. 그는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저 바위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책 속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장군의 머리를 가졌지만 서기의 심장을 가졌구나. 다른 귀족들의 비웃음 소리, 책 속의 전사. 그 모든 세월 동안 공부하고 계획하고 아는 것만 많았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던 시간들. 그는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고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저항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했기에 여기에 있다. 나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다. 시간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카이오가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타타요시는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이오가 그를 물가로 끌어올려 이미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로 데려갔습니다. 45분.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45분을 버텼다. 타타요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카이오가 물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 너는 불편함과 싸웠다. 그것이 너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다. 너는 싸움을 멈췄다. 추위를 견디는 것이 너의 의무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더 쉬워졌다. 고통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괴로움을 더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카이오가 불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이 불굴의 혼이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너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추웠느냐? 그렇다. 나가고 싶었느냐? 그렇다. 하지만 너는 머물렀다. 의무는 불편함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6장 기원의 이야기. 그날 저녁 카이오는 타타요시에게 일찍 쉬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 혼에 대해 가르치는지 아느냐? 카이오가 물었습니다. 타타요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바로 이 개념이 구원하고자 했던 정확히 그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카이오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세기 전
우리 지배층은 외부의 지식과 문화에 집착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지식, 철학, 전략, 예술이 있었으니까. 우리 학자들은 그것들을 맹렬히 공부하여 훌륭한 지식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과거의 너처럼 변해버렸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혼이 없는 지식, 실천이 없는 이론. 그때 우리 조상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머리로 아는 자들과 실제로 행동하는 자들을 구분할 방법이 필요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기 싫을 때조차 행동하게 만드는 영혼, 즉 내면의 불굴의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카이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것을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 지식은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다루는 장인은 바로 정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검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휘두를 용기가 없다면 그저 장식용 쇠붙이에 불과하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내리며 행동이 필요할 때 행동하는 능력, 즉 실천적인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온몸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나온다. 불굴의 혼은 전쟁을 논하는 학자와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의 차이였다. 용기에 대해 시를 쓰는 시인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내의 차이였고 3일 전의 너와 지금 변해가는 너의 차이이다. 제7장 거대한 유혹 2주차 타타요시는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기마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근육도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보름달 축제였습니다. 모든 귀족들이 모이는 자리, 음악, 시, 술, 그리고 축하. 타타요시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축제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훈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내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7일 연속으로 훈련했습니다. 하루 저녁쯤 쉬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쉴 자격이 있어. 좀 즐기고 평범한 시간을 보내도 되잖아. 8일째 아침, 타타요시는 공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이오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지만 타타요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마침내 잠에서 깼을 때 죄책감이 즉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해놓고 고작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공터가 비어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나갔습니다. 카이오는 분명 자신을 포기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오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 바로 슬픔이 보였습니다. 어제 결석했군. 카이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제가 있어서 제가 침묵,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친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다. 너 자신에게 변명해야 할 텐데 넌 실패했다. 타타요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카이오가 정정했습니다. 넌 의무 대신 편안함을 선택했고 약속 대신 쾌락을 선택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는지 아느냐? 넌 아직도 불굴의 혼을 이해하지 못했다. 넌 여전히 그것이 편리할 때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카이오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타타요시가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말 이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카이오가 돌아섰습니다. 그럼 내게 설명해 보아라. 야마토 다마시란 무엇이냐? 타타요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을 때조차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맞다. 계속해라.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다. 더 깊이 생각해라. 타타요시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강물, 불타는 듯한 기마 자세.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어제 제가 약속을 어겼을 때 저는 단순한 습관을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되기로 선언했던 제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오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그 다음 카이오가 한 행동은 타타요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타타요시에게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마 자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자비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타타요시가 덜덜 떨며 울면서 쓰러졌을 때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이 고통, 어제 네가 선택한 것이다. 네가 의무를 저버릴 때 너는 그 대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루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더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제8장 행동이 아닌 정체성. 다음 날 카이오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육체적 훈련 대신 타타요시를 앉혔습니다. 규율이란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카이오가 물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규율이란 그러한 일들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와 나는 훈련하는 사람이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이다. 카이오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아라. 네가 전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너는 지금의 너와 네가 되고 싶은 너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이 거리가 타협을 허용한다. 하고 싶지만 오늘은 안 해. 하고 싶지만 피곤해. 하고 싶지만 축제가 있어. 하지만 네가 나는 전사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거리도 타협의 여지도 없다. 전사들은 훈련하고 싶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은 전사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타타요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그럼 불굴의 혼이라는 것은 억지로 행동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군요. 정확하다. 수주 만에 처음으로 카이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체성을 너무나 완벽하게 체화하여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위대한 전사들을 생각해 보아라. 카이오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깨어나 오늘 훈련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사였고 전사는 훈련한다. 아주 단순한 이치다. 네가 가진 지식의 문제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 문제는 네가 전사가 되고 싶은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뿐 공부하는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보이느냐? 타타요시는 처음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바꾸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일관된 반복을 통해서 네 몸과 마음이 네가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제9장 변모. 그 다음 몇 달은 잔인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타타요시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와의 타협을 멈췄습니다. 카이오는 그에게 단순한 원칙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 결정하고 1000번 행동하라. 타타요시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질문도 없고 타협도 없었습니다. 90일, 매일매일, 동트기 전, 예외 없음. 오늘만 쉬자는 변명도 없음.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도 없음. 오늘 훈련을 할까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전사들은 훈련하니까요. 그는 전사였습니다. 6주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타요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자동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주차가 되자 그는 더 이상 훈련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카이오가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보아라. 네, 뇌가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였다. 넌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진짜 변화는 63일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타타요시는 병에 걸린 채 일어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안개 낀 듯 흐릿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해. 그는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공터로 나갔습니다. 카이오가 그의 상태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아프구나. 카이오가 관찰하듯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왔느냐? 타타요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옅은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이 담긴 환한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네가 이해했구나. 진정한 불굴의 정신은 강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힘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이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카이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넌 이미 증명했다. 넌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오지 않고는 백일 수 없었기에 온 것이다. 넌 변했다. 제10장 마지막 가르침 90일 석 달간의 쉼없는 훈련. 타타요시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곳엔 근육이, 고운 피부였던 곳엔 굳은 살이, 박이는 등 육체적으로도 변했지만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카이오가 마지막으로 그를 안쳤습니다. 너의 훈련 기간은 끝났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죽음과 재탄생에 관한 것이었다. 3달 전 이곳에 왔던 타타요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남자는 죽었다. 네가 매일 아침 눈을 떠 편안함 대신 의무를 선택할 때마다 너는 그 남자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네가 읽은 책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카이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지식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혼이 없는 지식은 시체와 같다.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죽어 있는 것이다. 불굴의 혼은 지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이다. 그것은 정보를 지혜로, 이론을 실천으로, 의도를 현실로 바꾼다. 카이오가 일어섰습니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 그는 타타요시를 탁 트인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장한 20명의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에겐 교관이 필요하다. 카이오가 설명했습니다. 전략을 이해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람, 진정한 불굴의 혼을 가진 사람 말이다. 타타요시가 사내들을 바라보다가 카이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추천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너에게 너의 의무를 넘겨주는 것이다. 넌 석 달 동안 전사가 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넌 다른 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내 책들이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정체성을 통해서, 바로 그 불굴의 혼을 통해서 말이다. 제11장 5년 후, 5년이 지났습니다. 29살이 된 타타요시는 정확히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부하들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따르는 장군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00명의 병사를 지휘하며 3번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카이오에게 배운 것을 병사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사들이 가장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최고의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적군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망설임이나 내적 갈등 없이 실행했습니다. 맹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타요시 장군의 병사들이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타요시의 병사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날 젊은 신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똑똑하고 학구적이었지만 나약해 보였습니다. 타타요시는 그에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군님,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병법서를 읽었고 모든 기술을 압니다. 하지만 훈련에 들어가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타요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몇 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네가 영혼이 없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만 내면의 혼이 널 그것을 하게 만든단다. 내일 해가 뜨기 전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마. 그리고 다음 날 숲속의 어느 공터에서 그 순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12장 변질과 회복. 타타요시는 6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았지만 카이오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고 평생 그 혼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사내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세기가 지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면서 이 개념은 강탈당했습니다. 군국주의 정부는 행동으로 지식을 완성한다는 이 아름다운 철학을 납치하여 끔찍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야마토 다마시가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맹목적인 민족주의, 우월주의, 개인의 의무가 아닌 광신적인 복종으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병사들, 이것은 원래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이름을 뒤집어 쓴 선전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오가 가르친 진짜 의미는 국가적 우월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 끊임없이 타협하고 미루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내 안의 나약한 자아를 죽이고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실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단어는 그 어두운 시대의 흉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진리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감정보다 의무를 선택할 때마다, 하기 싫은 순간에도, 자리를 지킬 때마다, 지식을 행동으로, 이론을 실천으로, 의도를 현실로 바꿀 때마다 그 정신은 살아 숨쉽니다. 제13장 일상에 적용하기. 오늘날 이 불굴의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 당신이 옛 무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거짓말입니다. 동기는 감정이며 감정은 바람과 함께 변합니다. 월요일엔 동기가 넘치다가 수요일엔 피곤해지고 금요일엔 포기하며 일요일엔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악순환이 당신의 꿈을 죽이고 잠재력을 죽이고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미래의 모습을 죽입니다. 해답은 바로 내면의 혼, 그 불굴의 정신에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십시오. 나는 헬스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훈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책을 더 읽어야 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둘째, 의무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체성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존재로부터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셋째,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편안함의 굴레를 깨는 것은 아픕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쓴 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결국 당신을 치유합니다. 넷째, 행동 없는 지식은 환상입니다. 몇 년을 운동법만 공부하고 여전히 나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읽기만 하고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고도 여전히 혼자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길을 보여주지만 불굴의 혼은 그 길을 걷게 만듭니다. 다섯째, 일관성이 강도를 이깁니다. 타타요시는 하루의 엄청난 훈련으로 전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플 때도 피곤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자리를 지킴으로써 전사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한 번의 영웅적인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옵니다. 불가능한 과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6시간을 몰아서 공부하는 대신 매일 3시간씩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을 했느냐보다 그 습관을 며칠 동안 유지했느냐를 신경 쓰십시오. 제14장 마지막 비밀. 하지만 카이오가 타타요시에게 마지막 날에만 가르쳐준 단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규율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입니다. 90일이 지난 후 카이오는 모순처럼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진정한 혼을 배웠으니 언제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지 가르쳐주마. 타타요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깨뜨리라고요? 의무는 타협 불가이며 협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카이오가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나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것과 지혜로움으로 조절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정신은 자기 학대가 아니다. 맹목적인 일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섬기는 것이지 융통성 없이 규칙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네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진짜로 아프다면 쉬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다. 넌 내일 더 잘 싸우기 위해 쉬는 것이지 오늘 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이가 보이느냐? 타타요시는
그것이 의도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사는 더 맹렬히 싸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쉰다. 카이오가 말했습니다. 겁쟁이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쉰다. 행동은 같지만 의도는 정반대다. 테스트는 간단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오늘 왜 멈추는가? 만약 그 대답이 단지 하기 싫어서, 혹은 너무 힘들어서, 혹은 내가 쉴 자격이 있다고 느껴서라면 너는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을 죽이고 당장 실행해라. 하지만 만약 대답이 내일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내 몸이 회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다. 전략이다. 지혜가 빠진 맹목적인 실행은 광신일 뿐이다. 카이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가 깃든 실행만이 진정한 통달이다. 이 둘을 절대 혼동하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애초에 불굴의 정신을 기르는 목적이 맹목적으로 실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규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는 전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의무는 감옥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짐에서 벗어나 수천 번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타타요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당신에겐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기는 언젠가 바닥나는 연료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혼, 그 불굴의 정신입니다. 행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될 만큼 강력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지식, 수많은 강의, 책, 비디오, 전략들이 그것을 실행할 영혼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현재의 당신은 이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을 때 행동을 취하고 불편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며 의무를 다함으로써 매일매일 그 낡은 자아를 물리쳐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낡은 자아의 자리에 새롭고 흔들림 없는 누군가가 태어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면의 혼입니다. 일본의 기술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진리입니다. 꿈꾸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이며 원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죽어있는 지식과 살아 숨쉬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 자체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행동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규율과 행동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존재와 목적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텅 빈 동기부여를 끝내고 진짜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 앞으로 이어질 이 여정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을 보며 경험이 있는 분야라면 조언을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없는 지식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 공간만 차지하는 죽은 정보일 뿐입니다. 혼이 담긴 지식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빠르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하루를 미룰 때마다 과거의 낡은 자아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낡은 자아가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현재에 머물고 명예롭게 걸으며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